뜬금없이 우원식이 중국을 왜 가겠어요? 아시안게임이랑 국회의장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대통령병에 걸려있어요, 이 사람도 이미. 자기가 혹시라도 시진핑이라도 만나면 대통령이 외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보여주고, 이재명이 나가리 됐을 때 우원식도 있다, 우원식도 기억해주세요. 민주당 편을 들고 이재명 밑에서 알랑방구 끼다가 국회의장 된 우원식이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추락하면 우원식 대통령 후보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잖아요. 만약 우원식이 개딸들 인기 얻으려고 국회 심사를 통과한 문영배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속으로 솔직히 상정하지 마라, 우원식 상정하지 마라, 이렇게 살살살 꼬시고 싶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야, 국회의장까지도 이렇게 편향되게 국회 운영을 하는구나. 29명의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을 민주당이 탄핵할 때는 그거 전부 다 표결하고 탄핵하게 놔두고,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마저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더니 이제 자기 편 헌법재판관 탄핵안 올라왔다고 이걸 본회의에 올리지를 않아?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2030들이 우원식의 실체에 대해서, 저 중립적이고 지금 뭐 이 국회에 담 뛰어넘었다고 엄청 언플하고 홍보하고 하는 우원식의 이 좌편향적인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영배 탄핵안이요, 국회 심사 통과하고,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무조건 상정시키고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상정 권한을 평상시에는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장 권한이 막강해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의장이 상정 안 시키면 본회의에 올릴 수는 없어요. 만약 우원식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은영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할 정도로 편향적이고, 지금 이제 우원식의 속내를 제가 여러분께 좀 해석해드리면, 제발 이재명 20유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럼 내가 국회의장 때려치우고 대통령 후보 나갈 텐데, 이 욕심이 그득그득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뜬금없이 우원식이 중국을 왜 가겠어요? 가서 뭐 시진핑을 만나느니 많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때문에 국회의장이 갔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안게임이랑 국회의장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우원식이 중국에 간 건 대통령 욕심 때문이에요. 대통령병에 걸려있어요, 이 사람도 이미. 자기가 혹시라도 시진핑이라도 만나면, 아니면 중국의 고위관계자들이라도 만나면 뭔가 정상 외교, 대통령이 외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보여주고, 이재명이 나가리 됐을 때 우원식도 있다, 개딸 여러분, 우원식도 기억해주세요. 이 이야기 하려고 중국 간 거잖아요, 뜬금없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 한다고 다른 나라 국회의장이 오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 대통령병 걸린 우원식이 당내 당원들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문영배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정돼서 표결을 하면 하는 대로 모처럼 보수 진영에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헌법재판관들에게, 4명의 중도 보수 재판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국민들과 국민의힘이 뒤에 있으니까 탄핵 기각해라 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고요. 만약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회마저도 얼마나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지를 온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 교육 현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영배 탄핵안을 발의한 건 정말 잘한 일인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문영배 탄핵안 발의하면 뭐하냐, 어차피 민주당이 190석이라 150명 동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될 건데 안 될 걸 뭐하러 발의하냐.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멀리하세요. 주의하세요.
패배주의적 시각입니다. 패배자의 시각입니다. 이게 어떤 논리냐? 예전에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어차피 독립 안 될 건데 뭐하러 고생하냐? 뭐하러 3.1절에 대한민국 만세 외치냐? 이렇게 말하던 7.1파의 논리랑 똑같아요. 어차피 탄핵 안 될 건데 문영배 탄핵은 뭐하러 하냐? 그렇지 않아요. 설령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 표결에서 좌절이 되더라도 또는 우원식 국회의장 때문에 상정이 안 되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되어서 국회 문턱을 넘겨서 본회의에 표결되니 마니까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일대 사건인 겁니다. 제가 마은혁 선고 연기됐을 때 우리 제발 박수치고 좀 좋아하자, 기분 좋은 일은 우리도 힘낼 수 있게 으쌰으쌰 하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기 계신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시청자분들이 막 박수 이모티콘 올리고 그랬잖아요. 문영배 탄핵안이 국회 심사에 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박수치면서 지켜봐야 될 중대 사건입니다.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지금 당장은 저 커다란 강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일같이 무의미해 보여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강물을 메우고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네. 양순영님 댓글, 될 때까지 해야지, 죽든 살든 해봐야지. 내 주위에도 그런 인간들 많다. 뭐 집회는 왜 가냐, 뭐는 왜 가냐, 이런 사람들. 맞아요. 그런 패배주의가 우리 국민들을 발목을 잡고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 힘 빼놓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뭔가 똑똑한 척, 유식한 척, 이거 어차피 안 돼요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제가 지금 다 말하잖아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안 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싸움이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당장의 전투에서는 질 걸 알고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문영배 탄핵 같은 게 바로 그런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주로 못할 때가 더 많죠.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민주당이 숫자 더 많은데, 이거 해봤자 통과도 안 될 텐데, 이런 패배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송도 안 나오고 안 싸우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성해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조금씩은 일부는 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상희 의원이 만든 미디어 특위 카드뉴스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국민들, 극우가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카드뉴스 만든 거, 이거 굉장히 칭찬할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씩은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해야 되죠. 지금 NL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3.1 만세 운동도 그거 어차피 안 된다며 하지 말라고 했을 인간들, 그러니까요. 당장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 3.1절의 만세 운동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독립운동의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처럼 문영배 탄핵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마은혁의 선고 연기도 마찬가지고 어제 헌법재판소의 5차 변론,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인 진술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대통령님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일들이라는 말씀을 저는 아시아투데이 정치펀치에서 많이 해드리고 싶고, 이런 설명을 통해서 생방으로는 뭐 1000분, 2000분, 3000분이 보지만, 그리고 이게 몇만 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지만, 이 이야기를 본 몇만 명이 우리 포기하면 안 된다, 힘 빠지면 안 된다라고 주변에 10사람한테만 말하면 몇십만 명, 100만 명이 힘을 내고 으쌰으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지만 않으면, 먼저 나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입 빨린 소리 안 하고 못하는 사람 유튜브나 방송국에 잘 없잖아요. 저는 막 시청자님들이랑도 좀 부끄럽지만 싸울 땐 싸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막 절대로 희망 고문하거나 안 되는 걸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로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만 않고 힘을 내고 싸우면 이게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헌재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버느냐의 싸움, 그리고
이재명 2심 유죄가 언제 나오느냐, 그 시간을 또 확보하느냐의 싸움. 이 시간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마흔역 선거 연기부터 시작해서. 이진숙 4대4도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될만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이길 각이라고 하죠. 이길 각이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되는 거 된다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막 별거 아닌 뉴스를 포장해서 막 난리 났다, 다 끝났다, 뒤집어졌다 이런 말 저 안 하잖아요. 아시죠? 맨날 그냥 첫날 난리 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저처럼 냉정하고 차갑게 정치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야, 이제는 진짜 판이 좀 바뀐 것 같다. 아, 이제는 되겠다.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점점 이까지 왔어요. 정말로.